연준이 오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절차가 지연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맨해튼 지방검찰의 기소가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차라리 체포돼서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에 서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인들 대부분이 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행 입막음 수사에 대해 혐의 자체는 신빙성이 있지만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연준이 오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박하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준은 오늘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후 2시 연방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는 4.75%에서 5%로 뛰어올랐습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등 가파른 통화 긴축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연 물가 상승률이 6%대로 둔화된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0.25%포인트의 베이비 스텝으로 긴축 속도를 늦췄으며 이달 이 인상폭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파산 등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면서 연준이 인플레 대응과 금융권 안정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목표 사이에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당초 거론됐던 0.5%포인트 금리 인상이나 금리 동결이 아닌 0.25%포인트 인상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연준의 0.25% 금리 인상으로 한국 기준금리와의 차이는 1.5%포인트까지 벌어졌으며 이는 역대 한미금리 격차 중 최대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절차가 지연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동 관련 의혹을 검토해온 대배심은 예정과 달리 22일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엘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장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배심은 이르면 23일 다시 모일 예정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도 빨라야 23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맨해튼 지방검찰의 기소가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차라리 체포돼서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에 서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복수의 트럼프 측근의 말을 인용,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드라마틱하게 만들고 싶다고 수갑 아이디어 등을 참모들에게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되면 수갑을 등 뒤로 차고 수사관들에 끌려 나와서 포토라인에 서겠다는 뜻을 전했고 이 과정이 TV 등에 방송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가 불가피하다면 기소 과정에서 언론을 이용 자신이 정치적 수사에 고통받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이에 대해 저항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지지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조용히 법원에 출두하거나 줌 컨퍼런스 등으로 대체하라고 권유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해 보이거나 패배자로 보일 수 있다며 이 같은 조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총을 쏴도 상관없다. 총에 맞으면 박해받는 사람이 돼서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인들 대부분이 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행 입막음 수사에 대해 혐의 자체는 신빙성이 있지만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20일과 21일 이틀간 미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는 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행 관련 수사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라고 답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공화당 지지자의 80%가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답했으며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32%가 이에 동의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폭로를 막기 위해 포르노 배우에게 돈을 지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가 사실이라고 답했으며 공화당 지지자의 절반도 이에 동의하는 등 혐의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및 일가가 회계장부 등 사업 기록을 조작해 자산 가치를 부풀리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과도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응답자 62%가 신빙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입막음 사건으로 기소되면 이는 지지층 결집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7번 전철에서 연달아 강도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경 루즈벨트 애비뉴 74스트릿역에서 한 남성이 26세 여성의 휴대폰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범인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으며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인은 곧바로 현장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범인이 지난 토요일 잭슨하이츠 82 스트릿역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의 범인들 중 한 사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토요일에도 46세 남성이 새벽 2시 30분경 휴대폰과 지갑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 두 사건의 용의자들이 7번 전철 이용객을 주 범죄 대상으로 노리는 것으로 보고 현재 수사에 나섰으며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든 경찰에 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소은행의 대출이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데이터 제공업체 트랩을 인용, 미국 전체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중 80%에 달하는 2조 3천억 달러가 중소규모의 은행이 빌려준 것이라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특히 올해 대출 상환 만기가 되는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이 2,700억 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에 달하며 만기 도래 대출의 90%가 넘는 2,500억 달러가 중소은행 대출이어서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큰 위기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밝혀졌습니다. 중소은행의 담보물건인 상업용 부동산은 코로나19 등으로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했고 테넌트들이 임대료를 체납하면서 경영난에 처했기 때문에 만약 디폴트로 이 담보부동산을 압류, 매각하더라도 대출 원금을 회수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한편 콜롬비아대 경영대학원 토마시 피스코르스키 교수는 은행이 보유한 대출 채권의 장부상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전체 은행 대출 채권 평가 가치는 장부상 가격보다 2조 2천억 달러 적으며 이 중 4분의 1 이상이 부동산 담보의 가치 하락에 따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25만 달러 이상 고액 예금자의 절반이 돈을 인출한다면 186개 이상의 은행이 도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지난해 4분기 임직원 등 내부자에 대한 대출 규모를 급격히 늘렸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실리콘밸리 뱅크의 FDIC 보고서 등을 근거로 지난해 4분기에 임직원과 주주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대출해준 돈이 2억 2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2년 이후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3분기 대출액 6,600만 달러보다 3.3배 많은 것이며 지난해 2분기 3,700만 달러보다는 거의 6배나 많은 것입니다. 내부자의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은 위법은 아니지만 도덕적 해이로 인식될 수 있는 이 같은 행위가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연준은 지난해 말 실리콘밸리 뱅크의 금리 위험 대응 방안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했으며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담보증권의 미실현 손실이 150억 달러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스타트업 기업에 특화된 대출 상품 등으로 인기를 끌면서 스타트업의 성지처럼 여겨지면서 예금이 크게 늘어 지난해 말 미국 은행 중 자산순위 16위까지 상승했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 가격 하락으로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파산했습니다.
아틀랜틱시티 발리카지노 등 10여 개의 카지노를 운영하는 한인 사업가가 대형 미디어 그룹 인수에 나서자 노조가 반발하고 연방통신위원회가 인수에 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한인 1.5세 사업가인 김수영 스탠다드 제너럴 회장의 미디어 그룹 태그나 인수를 승인하지 않고 공청회 등을 열어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며 인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의 이 같은 조치는 언론노조인 뉴스길드 CWA가 지난해 6월 22일 김수영 씨의 태그나 인수가 인종 다양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외국의 영향력이 우려된다며 인수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언론노조가 이처럼 반대 의견을 제시하자 지난해 10월 6일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도 FCC가 김수영 씨의 태그나 인수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FCC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그나는 미국 51개 지역에서 64개의 지역 TV방송국과 2개의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는 미디어 그룹으로 김수영 회장은 지난해 사모펀드 아폴로 글로벌과 공동으로 태그나를 인수, FCC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나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뉴욕 한인회는 FCC에 서한을 보내 소수인종인 한국계가 인종 다양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노조 주장은 억지이며 외국의 영향력이 우려된다는 주장 역시 김수영 씨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에서 인종적 편견이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은 미주 한인위원회, LA 한인회, 뉴욕 한인변호사협회, 뉴욕 한인경제인협회 등 한인단체의 서명을 받아 이 서한을 보냈으며 앞으로도 FCC의 여론 수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할 계획입니다. 김수영 회장은 뉴욕 스타이븐슨고 총동창회장으로 디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의 특목고 폐지 정책을 철회시키는 데 큰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정 제약사의 인공 눈물을 사용했다가 시력을 잃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해당 제품들은 판매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어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제약사 글로벌 파마 헬스케어의 안약 사용자들이 잇따라 카바페넴 내성 녹농균에 감염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에즈리케어 인공눈물, 델산파마 연고입니다. 이 제품들은 아마존, 이베이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약입니다. 현재까지 미 전역 16개 주에서 68명의 사용자가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3명이 사망했고 8명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4명은 안구를 적출했다고 CDC가 밝혔습니다. 이 중 한인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농균은 생활공간 자연환경에서 쉽게 발견되는 병원성 균입니다. 주요 감염 증상은 눈에서 노란색 또는 녹색의 고름, 맑은 분비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안구 통증, 홍조, 이물감도 증상 중 하나입니다. 안약 사용 후 시야가 갑자기 흐릿하게 보이거나 빛에 대한 감도가 예민해졌다면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은 항생제 내성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측에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연방정부가 틱톡 규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 20여 개 주 웹사이트에 틱톡 모회사가 만든 이용자 추적 소프트웨어 코드가 발견됐습니다. 캐나다의 보안업체 페루트 시큐리티가 정부기관과 기업 및 단체 등의 웹사이트 3,500여 개를 조사한 결과 미국 27개 주정부 웹사이트 30개에서 바이트댄스가 만든 트래킹 픽셀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트래킹 픽셀은 웹사이트로 유입된 사용자를 추적, 데이터를 기록하고 이 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디지털 광고와 마케팅 등을 최적화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코드입니다. 이 트래킹 픽셀은 매우 흔한 마케팅 도구로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플랫폼이나 구글 등에서도 만들지만 틱톡 모회사가 만든 트래킹 픽셀은 수집한 정보가 중국에 전달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 바이트댄스 트래킹 픽셀 코드가 발견된 주정부 중에는 최근 틱톡을 금지한 메릴랜드주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역설적으로 주정부가 틱톡의 데이터 수집을 돕는 형편이 됐습니다. 캐나다 보안업체에 앞서 소비자 매체 컨슈머 리포트도 지난해 애리조나 주정부와 다른 웹사이트 등에 틱톡의 트래킹 픽셀이 심어져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틱톡 등을 삭제하더라도 트래킹 픽셀은 삭제되지 않고 추적 활동을 계속하게 돼 프라이버시 침해 등 심각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어제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조선 백자가 약 500만 달러 상당의 거액에 매매됐습니다. 크리스티는 어제 뉴욕 경매에서 18세기 조선 백자 달 항아리가 456만 달러에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달 항아리의 당초 경매 추정가였던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4.5배나 높은 값입니다. 달 항아리는 일본인 개인 소장자가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높이가 45.1cm로 일반적 달 항아리보다는 작은 것입니다. 또 이 달 항아리보다 작은 높이 30.2cm의 달 항아리는 10만 800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이외에도 유럽 소장자가 출품한 박수근 화백의 1962년작 앉아있는 새 여인이 44만 1000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지난달 미국 집값이 약 11년 만에 처음으로 1년 전보다 하락했으나 예상외로 호조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미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지난달 기존 주택 중간 가격이 36만 4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집값이 전년 동기보다 하락한 것은 2012년 2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역대 최장 기간인 131개월 연속 상승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모기지 금리가 다소 진정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난달 집값은 1월 36만 1,200달러보다는 소폭 올랐습니다. 또 2월 매매 건수는 연율 458만 건으로 전월보다 14.5% 급증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보다 증가폭이 3배 정도 컸습니다. 이 같은 매매 증가폭 역시 지난 2020년 7월 이후 최대폭이지만 1년 전보다는 22.6% 줄었습니다. 북한이 전술핵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주장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과 연합훈련을 하기 위해서 미 해군 함정들이 집결하는 시점에 동해 쪽으로 순항미사일을 쏜 것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이 우리 군 탐지장비에 포착됐습니다. 합참은 정보당국 분석 중이라는 이유로 세부 재원을 밝히지 않았는데 비행거리가 2,000km에 달하는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부터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비행거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발사 미사일은 2시간 50분 동안 2,000km를 비행했다면서 전술핵을 장착하는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도 같은 기종을 쐈을 수 있는데 동해에서 실시하는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겨냥한 함정 타격용 지대함 순항 미사일 도발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전략 순항의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KN-19라고 하는 지대함 신형 순항 미사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함흥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위 강격단의 목표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한미 동해 연합훈련 참가를 위해 미 해군의 중형 항모급 마킨 아일랜드 강습 상륙단은 오늘 부산항에 입항했고 니미츠 핵항모 전단은 한반도 가까운 바다에 접근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연합 지휘소 연습인 자유의 방패는 내일 끝나지만 니미츠와 마킨 아일랜드가 참가하는 해상연합훈련은 다음 주까지 진행됩니다. 자유의 방패에 맞춰 시작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해상연합훈련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과 함께 내건 까다로운 조건들에 우려가 이어졌는데 그 세부 내용을 담은 가드레일 조항이 공개됐습니다. 워싱턴 김윤수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 보조금 가드레일 조항의 핵심은 중국 내 공장에서 생산량 증대를 제한하는 겁니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 동안 첨단 반도체의 5%,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증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설 확대가 아닌 기술 고도화를 통한 증산은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기술 개발로 웨이퍼 한 장당 더 많은 반도체가 생산되는 건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만큼 중국 공장을 보유한 삼성과 SK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입니다. 미 상무부는 동맹과 협의에 조항을 마련했다면서 한국이 우선 협의 대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These guardrails will advance shared national security interests as the U.S. continues coordinating and collaborating with allies and partners to make global supply chains more resilient and diversified. 다만 미국이 지원금 신청 조건으로 내건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부담과 반도체 공동 연구 과정의 기술 유출 등의 우려는 여전한 상황. 또 가드레일과 별개인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한국 기업의 1년 예외 허가가 다시 연장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미국은 다음 달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추가 조치도 내놓을 걸로 알려져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 기회는 더욱 위축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힌두쿠시에서 현지 시간 21일 오후 9시 17분쯤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인근 8개국에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갤럽 조사 결과 미국인들은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에 대한 호감도가 80%를 넘은 반면 북한과 러시아가 9%로 조사 대상 21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가 2023에서 2024 회계년도 시정부 행정 예산안에서 퀸즈와 브루클린 국립도서관의 예산을 2,050만 달러나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퀸즈 검찰이 뉴욕시에서 폭행 등을 일삼고 최소 2명 이상을 살해한 갱단 33명을 151개 혐의로 어제 기소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예산안이 4월 1일 법정 시한 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500만 달러를 투입, 대대적인 지원 광고에 나섰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팍 타운 정부가 현재 30분당 25센트인 주차 요금을 15분당 25센트로 인상하는 조례안을 상정, 다음 달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맨해튼의 새로운 명물인 그랜드 센트럴역 93층 규모의 원 밴더빌트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던 엔지니어들이 어제 건물이 크게 흔들리는 진동을 느꼈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리뷰 조사 결과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MIT, 학부모가 가장 보내고 싶어하는 대학은 프린스턴대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3월 20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